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원격 근무 환경 구축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업무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용과 운영 등의 부담으로 구축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구축 방법을 알려주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총판 SCK의 김석영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SCK에서 애저 컨설팅 업무와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SCK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아마 좀 생소하실 거라고 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한 30년 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을 했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소프트뱅크 코리아라는 한국 내 자회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자회사로 유통 업무를 저희가 여러 가지 어도비라든가 오토데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같은 이런 유통 업무를 같이 병행했었고요. 그렇게 한 25년 정도 하다가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저희가 사명을 이제 SCK로 이제 개명을 하면서 좀 기존에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이름을 알던 고객분들이 SCK는 조금 생소하긴 하신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약 한 3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전문적인 이런 총판을 해오던 회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SCK라는 회사의 사명에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이 좀 고객분이 많이 생소할 텐데, 사실 이제 이런 VDI라는 용어는 고객분들이 많이 익숙하신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S 마이크로소프트판 VDI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분들은 기존의 시트리스나 이런 VM웨어 같은 하드웨어 이런 기존의 플랫폼 기반의 VDI를 많이 익숙하신데,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WVD라는 VDI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이 WVD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WVD를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이신 김석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원격 근무 환경 구축하기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줄여서 저희가 WVD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호칭은 WVD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WVD를 이용한 어떻게 해서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원격 근무에 대한 시나리오가 요즘에 많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있는 PT처럼 기존에 있는 기업분들은 이런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원격 근무 시나리오가 생겼지만은, 최근에 3월부터 코비드-19이라는 대규모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원격 근무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원격 근무를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DI 같은 솔루션들은 고객분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했어야 됐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WVD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비용 저렴하게 바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WVD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VD를 먼저 이해를 하시기 전에
WVD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그 버추얼 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VDI의 솔루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이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검토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바로 이 VDI를 검토하시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기 위한 부분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업무 생산성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VDI 같은 환경은 고객분들이 바로 전통적인 거로 기존에 구축해 오던 방식으로 온프레임 위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VDI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분들은 바로 온프레임 위주로 VDI를 많이 구축을 해왔습니다. 뭐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약 한 10여 년간 여러 가지 시트리스나 VM웨어 같은 좋은 솔루션 회사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VDI 솔루션들을 많이 구축을 하셨고요. 사실 그러한 솔루션들이 10년 동안 운영이 되고 유지되면서 많은 좋은 기능들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고객분들이 10년 동안 VDI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적인 부담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고객분들이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은 VDI를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VDI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시티스나 이런 VM웨어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온프레임으로 구축이 되던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포팅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그와 같은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을 작년에 베타판을 출시해서 올 초에 바로 정식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즈 VDI를 구축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초기 VDI 구축에 대한 이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조금 중견 기업이 아니면은 사실 VDI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VDI에 대한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그 초기 도입 후에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랜 시간 고객분들이 VDI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으로 극복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가지 뭐 이중화라든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고객분들이 VDI를 온프레임으로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 사항으로 고민이 됐던 것들이 기존에 VDI를 구축을 하시면서 발생했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그 VDI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민을 하고 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중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시트리스와 같은 제품 혹은 VM웨어 같은 제품들을 애저 위에서 구축 및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온프레임 모드로 구축하시던 하드웨어 부분을 모두 배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올려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시트리스나 VM웨어 같은 회사들이 완벽하게 애저와 통합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은 애저 기반 위에 시트리스나 VM웨어 솔루션을 별도로 구축을 하는 시나리오고요. 거기와 반대로 이 WVD는 애저의 기본 기능으로 내재되어 있는 파스형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WVD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고 기존의 윈도우즈 서버에 있는 그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라는 거를 바로 클라우드형으로 변환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형 서비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정의를 내리면은 바로 이 WVD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VDI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결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VDI를 구축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니즈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바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VM 풀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온프레미즈로 VDI를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시면은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마우스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이런 VDI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OS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OS가 끝난 윈도우 7부터 윈도우 10까지 다양한 OS 기반의 그 환경을 이용해서 VDI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 기반 OS, 윈도우 2010이라든가 2016, 2019 같은 이런 서버 기반 OS를 이용하셔도 VDI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WVD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가져가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 윈도우즈 10이긴 10인데 바로 이 멀티 섹션이 되는 윈도우즈 10을 이용한 VDI 환경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 그 애저에 있는 WVD만의 장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 같은 이런 클라이언트 단말들은 관리 목적으로 원격 데스크탑으로 한 명 내지 두 명만 연결되도록 제공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 명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사용자 수 제한 없이 수십 명이 바로 윈도우 10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멀티 섹션 환경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WVD에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객분들이 현재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이런 그 클라우드 사스형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기반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이런 365의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원드라이브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과도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큰 이슈 없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버 OS 같은 부분도 뭐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윈도우즈 7이 이제 EOS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 종료가 돼서 사용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윈도우즈 7 기반으로 그 VDI를 구축을 해야 되는 고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윈도우즈 7을 바로 이 WVD 환경에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무료 연장 보안 업데이트를 3년을 제공하기 때문에 EOS가 종료된 3년 더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바로 WVD를 이용해서 혜택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WVD에서는 어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OS를 지원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윈도우즈 10부터 윈도우 7, 윈도우즈 서버 관련된 제품들이 지원이 되고, 근데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멀티 세션도 지원이 되고 싱글 세션도 지원이 됩니다. 요건 이따가 싱글 세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그 해당 VM을 나 혼자 사용을 하는 경우에 바로 이 싱글 세션인데요. 그런 환경과 멀티 세션을 혼용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의 니즈에 맞게 멀티 세션 환경도 쓰셔도 되고 싱글 세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멀티 세션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이 VDI 데스크탑을 구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고객분들이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VD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가져왔는데요. 멀티 섹션 그럼 WVD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VM에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한 VM 안에 멀티 섹션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VM 하나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붙을 수가 있고, 붙을 수 있는 사용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용자의 요 VM에 대해서 사양만 높으시면은 요런 VM 클라이언트 수량들은 제한 없이 계속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하나의 VM에 사용자분들이 많이 붙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런 싱글 VM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VM에 많은 사용자가 연결하는 시나리오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정통적인 온프레미지 VDI에서 많이들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개인별로 하나씩 VM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사용자별로 개인 VM이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적인 VDI 환경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에 있는 멀티 섹션보다는 요 오른쪽에 있는 환경을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BD 같은 경우에 이렇게 VM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존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라는 좀 애플리케이션만 스트리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WVD에는 리모트 앱이라는 기능이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할당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만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콜센터 직원이라든가 회사에서 만들었던 이런 커스텀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만 입력하는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 사용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에 기능을 이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이렇게 런칭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이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리모트 앱을 이용한 VDI 데스크탑 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 WVD 화면이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화면을 좀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 제가 미리 화면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크게 이 WVD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별도의 WVD용 클라이언트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WVD에 접속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단말은 윈도우즈 계열의 단말뿐만 아니라 HTML5라는 이런 단말 같은 HTML5가 지원되는 모든 단말들은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계열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싱 클라이언트 같은 단말들은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 기반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미리 접속을 해놨는데요. 이런 리모트 데스크탑 화면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VDI에 접속하고 하는 화면들은 기존에 많이들 보셨던 VDI 데스크탑 환경과 다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컴퓨터 네임이 WVD VM-0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이 사용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저는 좀 원활한 화면을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화면도 미리 접속을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 브라우저 안에 원격으로 접속이 되어 있고, 이런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브라우저 안에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고, 보시는 것처럼 같은 컴퓨터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환경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 세션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VM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멀티 섹션 환경 시나리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WVD에 대한 접속하는 화면을 보셨고요. 그래서 멀티 섹션과 그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게 WVD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VD를 쓰시면은 그 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뭐 아까 뭐 소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기존의 이런 시트리스나 VMware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시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많은 제품의 기능들이 개선이 되면서 고객분들의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WVD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안적인 리스크는 없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좀 유사한 그림인데, WVD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방화벽 포트를 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WVD는 바로 연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443 포트만 오픈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브라우저, 요런 단말들은 바로 HTTP 443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443 포트가 지원이 되는 환경이면은 모두가 다 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포트만을 오픈을 해서 고객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트 오픈을 인한 방화벽적인 리스크를 해결을 조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WVD를 새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보통 온프레미스의 VDI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뭐 보통 AD 서버를 그 VDI용으로 많이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WVD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온프렘에 있는 AD 서버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AD가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 이 그 별도로 Azure AD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계정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WVD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온프렘의 AD에 있는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계정을 싱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존에 AD가 없으셔도 WVD를 사용하는 데는 큰 이슈가 없고, 혹은 기존에 있는 AD가 있으시다면 그 계정을 이용해서 WVD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계정을 이용해서 그 계정 그대로 WVD 풀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간의 SSO를 구현을 해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자에 대한 계정 관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WVD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뭐 깊이 있게 WVD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WVD 관련된 구축을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고객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좀 비용인데요. 그러면 VDI를 클라우드에 운영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장 고객이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VDI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뭐 시스템 VM들이 온프렘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VM을 끄거나 키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클라우드는 시간당 모든 비용이 가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단 시간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화면에 PT에 있는 것처럼 멀티 세션을 이용하셔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일반 오피스 업무만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멀티 세션으로 한 500명을 사용하고 VM 사양을 4코어에 16기가로 했었을 때, 그리고 한 달에 근무 시간을 포함했을 때 한 220시간만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멀티 섹션을 쓰는 경우는 VM 수량이 약 29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산정을 해보면 약 300만 원이 조금 덜 되게 클라우드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500명 사용자 기준으로 멀티 섹션을 사용하는 경우인 거고요. 물론 그 싱글 섹션을 하시게 되면 VM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근무 외 시간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밤에는 만약에 VM이 29개가 있으면은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의 직원분들의 PC를 감안해서 29개의 VM 중에서 약 한 3, 4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VM들은 다 셧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하기 한 1시간 전에 자동으로 VM을 또 나머지 VM들을 켜서 VM을 파워온 파워풀 통해서 컴퓨팅 비용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운영비를 많이들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많이 또 여쭤보시는 건데, 그 멀티 섹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하나의 VM을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되면은 사실 보안적인 리스크가 없느냐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조금 생각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그 개인 바탕화면이나 내문서라든가 개인이 생성하는 문서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에펙스 로지스라는 WBD에서 제공하는 프로필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해당 VM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바탕화면과 내문서와 이런 즐겨찾기 같은 이런 그걸 프로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필들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곳에 VHD 파일로 얘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VHD 파일이 해당 VM에 매핑이 돼서 데이터가 이제 오게 되고요. 로그 아웃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프로필 다시 디어터치 되고,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적인 리스크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멀티 섹션을 쓰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하나의 VM에 공용 여러 가지 이런 드라이브 같은 거는 보일 수가 있으니 조금 그런 부분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멀티 섹션을 보통 많이들 쓰시는 환경은 일반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 혹은 단순한 오피스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민감한 보안적인 업무를 한다든가 조금 전용 VM이 필요한 이런 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좀 개인별 VM을 어사인하는 방식을 많이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뭐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쨌든 클라우드 위에 VDI 풀이 있으면은 기존의 온프레미지 시스템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이브리드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것도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그런 WVD 풀이 있습니다. VD 풀이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업용 OS를 오랜 시간 윈도우즈 서버라는 제품을 만들어 오면서 이런 기업과 이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많이 잘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기능이라보다는 애저에는 여러 가지 온프레미즈와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온프레미즈와 이런 VPN을 이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VPN 방식이 어쨌든 보안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WVD 풀과 이 온프레미즈 구간에 전용선 구간을 늘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온프레미즈와 WVD 풀 간을 전용선을 이용해서 연결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사용하시는 사례를 보면은 뭐 이렇게 VPN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큰 이슈 없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 있고, 기존에 한 500 유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VPN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큰 이슈 없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그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많은 클라우드 애저가 이제 리즌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풀들을 그 해외의 다른 가까운 리즌에다가 디플로이를 하셔가지고 온프리미지랑 많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시면은 특히 해외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WVD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VDI를 구축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10 라이선스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WD 한 경우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필요하냐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VDI 솔루션을 쓰시더라도 윈도우즈 10 라이선스는 필요합니다. 뭐 CTX로 하시든 뭐 VM웨어 뭐 호라이즌을 하시든 WVD를 하시든 간에 윈도우 10에 대한 라이선스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센스 정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객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나 혹은 연간 계약에 따라서 별도로 이런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시고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한테 컨설팅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저 멀티 세션 이미지를 온프렘에 그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냐? 기존에 뭐 CTX나 VMware 같은 환경에 대해 저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불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멀티 세션은 이 정품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정품을 인증을 해주는 KMS 시스템이 현재 애저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멀티 세션 이미지를 온프렘으로 가져다가 사용으로 만드셔도 WVD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품 인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세션 이미지는 애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은 고객분들이 저희가 이제 WVD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느끼시는 점이,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CTX의 젠데스크탑이나 호라이즌 같은 제품과 봤을 때 같은 경쟁 제품이냐고 또 여쭤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경쟁 제품은 아니고 상생 관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지만은 이런 CTX나 VMware 같은 제품들은 오랜 시간 온프레미지 VDI로 구축이 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은 커스터머의 리콰이먼트를 반영을 해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VDI는 작년에 이제 베타가 출시됐고 올해 이제 그 초에 이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제품들과 봤을 때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기능들이 일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제품과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뭐 경쟁 가격 제품은 아니고, 요즘에 CTX 같은 경우는 이 WVD의 일부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생 관계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WVD를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 아까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바로 이 코비드-19, 코비드-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원격 근무 시나리오가 이제 발생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고객 해외에 계시는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온프렘 본사하고 해외 구간을 이렇게 이제 VPN 같은 거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회사의 출근이 불가능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해서 이 그 회사의 본사의 업무에 접속을 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이 검토를 하신 게 바로 우측에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 해외에 계시는 가까운 애저 리진에다가 이런 WVD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가까운 곳에 여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회사 내부에 있는 본사 시스템과 업무를 하는 이런 환경이 바로 이 저희가 했던 최근에 WVD는 코비드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뭐 케이스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런 그 망분리 시나리오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VDI 풀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망분리의 니즈 때문에 이제 외부망에 있는 PC들도 VDR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뭐 VDR에 대한 단점을 일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요걸 하기 위한 이제 초기 투자비에 대한 카펙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WVD를 검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런 외부망에 있는 PC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업무만 하다 보니 낮은 사양으로 멀티 세션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지만은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망분리 외부망에 있는 이런 PC들이 WVD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로 사용을 하신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이전 시나리오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온프렘의 VDI가 원래 구축이 된 고객입니다. 구축이 고객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내부가 아닌 밖에서 이제 그 접속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내부망의 VDI 풀에 접속하기 위한 방점으로 이제 바로 WVD를 활용한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WVD가 이 온프렘 VDI 풀에 접속하기 위한 거점 역할로만 이 WVD가 사용이 됐고 이곳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 애저 WVD 풀에 요 온프렘 VDI 풀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만 여기에 설치를 해서 접속하는. 실질적으로 얘는 VDI 풀을 쓰기보다는 약간 온프렘에 있는 VDI 풀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만 제공하는 이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WVD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와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뭐 최대한 제가 뭐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WVD에서 설명을 드렸고, 뭐 혹시 WVD에서 관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나 지원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 및 POC 지원 업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WVD에 대한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영 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신 질문을 먼저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VD와 같은 서비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 이런 VD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현재 유일한 상태입니다. 네.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WVD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뭐 아까 설명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WVD의 클라이언트는 HTML5가 지원되는 모든 단말에서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 그 별도의 CS 기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TML5가 지원되는 iOS 기반의 장치라든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장치라든가 혹은 뭐 제로 클라이언트나 신 클라이언트 중 HTML5가 지원되는 단말을 가지고 계시면은 WVD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하다못해 이제 휴대폰에서도 내 개인 환경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다양한 단말에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긴 했지만 어떤 기업의 그 시나리오에 WVD가 적합한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는 그런 VDI 서비스 중에 하나로 WVD를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그 완전한 VDI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고객분들한테는 WVD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VDI 시나리오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도 보셨지만은 뭐 원격 근무라든가 다양한 니즈에 맞는 약간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약간 WVD를 활용하시는 것이 초기 도입에서는 지금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WVD가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좀 기능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아직은 뭐 전통적인 이런 VDI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원격 근무에 대한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이제 WVD가 뭐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회사하고 경쟁 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중간에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완전히 경쟁 제품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여쭤보세요. 네. 아, 이거 그러면은 기존 이런 제품들과의 완전 경쟁 제품 아니냐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생 제품으로서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히트리스에서도 그 WVD 멀티 섹션 되는 10 이미지를 이용해서 히트리스에서도 이제 그 가상화를 젠데스크탑으로 이용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이제 기존 제품과의 이런 연계나 호환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어서 기능적인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히트리스만 가지고 있는 기능 VM웨어 호라이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필요로 하신 고객분들은 그런 거를 같이 좀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조금 긍정을 드리기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제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경쟁 제품은 아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한번 선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VD도 애저 랜딩 존과 같이 MFP가 가능한지 질문을 네, 하셨어요. 질문 제가 잘못 드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WVD도 애저 랜딩 존과 같이 네. MFP가 가능한가요? 라고 지금 MFP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랜딩 존에 WVD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가이드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이 네.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앱 가상화를 구축하고 사용할 때 빠른 앱 로딩을 위한 특징적인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사용자가 볼 때는 그 앱을만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앱이 돌아가는 그 VM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VM의 그런 환경을 최적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 가상화는 결국은 이제 VM의 사양이 중요한데 그 사양이 앱이 해당 앱이 메모리를 많이 쓰는 앱인지 혹은 CPU를 많이 쓰는 앱인지에 따라서 그 앱이 돌아가는 VM의 스펙을 맞게 선택을 하시면은 그 앱에 대한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혹은 앱이 만약에 디스크를 많이 쓰는 앱이라고 하시면은 디스크에 대한 이런 I/O를 고민하셔가지고 VM을 사이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을 좀 앱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그 VM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이제 그 앱을 이제 자기 PC에서 하고 자기 화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용자가 이걸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해오는 여기 그 네트워크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443 포트 오픈 시에 보안 취약점은 443 포트를 개설하는 오픈 SSL, TLS의 취약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뭐 요거 그 보세요, 뭐 물론 그 443 포트에도 뭐 취약점이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그 WBD의 메커니즘은 HTTP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최소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443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애저 스토리지를 VHD를 이용해서 VM 풀로 매핑 시에 저장 장치는 논리적으로 SON화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SD-WAN? 네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이런 큰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 사용자들의 프로필들이 그냥 VHD로 쭉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요거를 그냥 그 로그인 시에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SDN이라는 이런 컨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셉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WVD를 이용하는 동안은 로컬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도 WVD 클라우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GVPN을 이용해서 접속할 때 이 로컬 PC가 감염이 돼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네, 어쨌든 그 VM에 대한 그 환경 자체는 이 클라우드에 있는 VM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요 클라이언트를 가져다가 이제 그 화면만 여기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로컬 PC 환경과는 완전히 이제 좀 그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제 PC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어도 그 얘랑은 감염되지 않는데,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로컬 PC에 감염이 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감염이 된 파일을 이 그 WVD VM으로 밀어 넣으시면은 감염된 파일이 WVD VM 안에 밀어 넣어진 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가채비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파일을 밀어 넣거나 공유하지만 않는다고 하시면은 어떤 WVD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격 근무 환경에서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검증을 따로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보안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고객마다 그 보안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는 그 기업의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어디가 뭐가 어떤 보안적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고, 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안이 따라서 뭐 보안적인 부분들이 뭐 WVD가 착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제품들을 소개하고 발표할 때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은 업체들이 VDI를 하고 있는데 타사 대비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저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장표에 이제 네네. 넣어놓긴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멀티 섹션이라는 기능이 애저에서만 이제 구현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 비용적인 부담을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WVD의 멀티 섹션 이미지를 애저 기반 위에서만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뭐 질문들을 타사 대비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 항상 꼭 네. 들어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WVD는 현재 뭐 팀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줌이나 뭐 스카이피? 네. 네.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현재 그 스카이프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런 그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없애고 단종을 시키고 이제 팀즈로 대체를 이제 그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스카이프에 대한 지원은 아마 고려사항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팀즈는 이게 이제 팀즈가 이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 화상회 같은 이런 그 웹 RTC를 이용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에 얼마 전에 팀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팀즈 RTP가 웹 RTP가 이제 다이렉트로 커스터머끼리 엔드 투 엔드가 되게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팀즈는 최적화가 됐는데 줌은 그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줌은 팀즈하고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고객분이 실제 그거는 WVD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요즘 보면 가상화, 뭐 애저 같은 가상화 인스턴트를 운영할 때 딥러닝을 통해서 반복적인 오퍼레이션들을 RPA를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조금 그 WVD랑 RPA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뭐 자동화를 이제 뭐 여쭤보시려고 하시면은 일단 WVD 구축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스크립트화를 통해서는 이제 자동화를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뭐 이해를 못해서 근데 RPA와 WVD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얘는 그냥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서 조금 영역이 달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럼 네, 뭐 어려울 것 나중에 같습니다. 정리가 네. 되면 또 채팅창에 댓글로 한번 답변을 네.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PC방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런 네네. 플레이스에서 사용할 때 경제성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하셨거든요. 뭐 경제성이라 하면은 PC방 같은 데서 접속할 수 있는 경제성을 하시면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근데 굳이 PC방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PC방을 가시지 않으셔도 모바일에서 그냥 화면 작지만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접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 부장님 끝으로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 네. 이런 조금 정형화된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해서 좀 제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덜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WVD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분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원격 근무 환경 구축하기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